자, 일단 한번 해봅시다. 2시간 동안 순열조합 한 단어는 가능하겠지? 일단 요 단원의 이름이 뭐예요? 순열조합이죠. 근데 대단원의 이름으로 보면은 사실 순열조합이라기보다는 뭐다? 일단은 경우의 수입니다. 자, 되게 단순한 얘기부터 해볼게. 한주야, 경우의 수의 정의가 뭘까? 가능한 뭐 경우 방법의 수, 뭐 굳이 말을 바꾸자면 방법의 수, 그치? 가지수 맞죠? 근데 그냥 가능한 가지수를 막 세면 돼, 안 돼? 그래서 내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뭐다? 구별되는. 자, 이게 무슨 말인지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자. 어, 다이나, 동전을, 아부기야. 안 써도 돼. 동전을 2개를 던질 거예요.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즉, 4개. 자, 4개래요. 맞아요, 틀려요. 동전이 세워질 수 있죠. 너 대가리 박아. 세워줄 수 있죠. 태야, 4가지가 맞아? 너는 4가지를 생각해? 3개일 수도 있죠. 자, 구별되는 가지수라 그랬어.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른 동전들을 던진다면 어때? 앞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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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과 뒷면과 앞면과 뒷면과 뒷면으로 4가지가 나올 거야. 근데 만약에 광택도 연도도 그냥 종류도 똑같은 동전이다. 그러면 어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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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 4가지일까? 아니죠. 1가지, 2가지, 3가지. 그래서 서로 같은 어쩌고저쩌고, 서로 다른 어쩌고저쩌고일 때마다 경우의 수는 달라진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500원, 100원이라 치면은 500원짜리가 앞면인지 100원짜리가 앞면인지에 따라 다르잖아. 그래서 4가지가 맞는데 얘네들인 경우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제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구별되는 가지수다라고 해서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아까 뭐 막 센다라고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우리가 세어준 방식 그 경우의 수가 혹시 중복되는 건 있지 않은지 같은 경우들이 있는데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구별하지 않고 그냥 2가지 3가지로 막 세진 않았는지 사실은 다 똑같은 건데 그걸 좀 구분하면서 세워줘야 된다. 알았지? 알았죠? 알았냐고? 예, 그거를 나중에 이제 좀 고난도 문제에서는 이걸 이제 실제로 구분하게 될 겁니다. 자, 아무튼 그걸 구별되는 가지수를 센다라고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우의 수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쉬워. 경우의 수에서 설명하고 싶은 개념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 공식은 사실은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 2가지랑 그 다음에 뭐 하나가 더 있는데 요 2가지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는 그냥 편의상 시행과 사건이라는 용어를 좀 설명을 해줄게. 이거 나랑 수학, 공통수학 원 했던 사람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용어일 거다. 시행이 뭐냐면 아까처럼 뭐 주사위를 동전을 던진다면 동전을 던진다. 뭐 대표를 뽑는다. 그다음 또 뭐 있냐? 뭐 주사위를 던진다. 뭐 기타 등등 있잖아. 다 상자에 물건을 담는다 또는 상자에서 공을 꺼낸다 이런 것들. 그런 거 하나하나를 다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사건은 뭐냐? 시행의 어느 한 결과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하면서 하나하나를 사건이라 부를 수도 있지 당연히. 근데 몇 개를 묶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뭐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처럼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사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아셨죠? 어쨌든 여기 합의 법칙에서는 뭐다? 2가지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발생한다면 그런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하면은 각각 뭐하니 우리는 A의 경우의 수를 찾아봤을 때 예를 들어서 M가지가 나왔다고 치자. 사건 B의 경우의 수를 세어봤을 때 몇 개? N개가 나왔다고 치자. 그럼 그 MN을 어떻게 해? 둘이 더해주시면 됩니다. 맞나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데 2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혹은 5 이상의 눈이 나온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면 어때? 2가지 총 답은 4가지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런데 고배 법칙은 두 가지 사건을 역시 다룹니다. 사건 A, 사건 B가 발생하는 경우의 수를 찾아볼 건데 어떤 거? 경우의 수는 쓰지 말자. 뭐 한다? 동시에 혹은 연이어 로 설명할 수 있는 녀석. 예를 들어서 너네가 중학교 때부터 풀어오던 거. 숫자 카드가 1, 2, 3, 4 네 가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씩 뽑아서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로 써서 세 자리 정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세워보세요라고 할 때 재원아 여기는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 여기는 몇 가지?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 세 수를 곱해서 답을 24로 쓰잖아. 맞죠? 그때 너희들이 왜 곱한지 이미 알고 있거든. 오케이?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굳이 세워주자면 얘가 n가지 얘가 n가지만 방금처럼 뭐 한다? 둘이 곱해주면 된다. 알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세 번째 거 뭐?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원래 너희들이 이제 배우는 용어로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안 합니다. 보통 대부분이 이제 나랑 안 했던 사람들은 뭐라고 배워왔을 거냐면은 적어도를 포함하는 경우의 수라고 배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 숙제 풀이할 때도 그게 나왔지. 포함하는 데라고. 어떻게 세워져요? 일단은 내가 찾고 싶은 걸 찾는 게 아니라 전체의 경우의 수를 찾아줍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내가 찾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반대의 경우의 수를 세워준다. 그래서 둘이 빼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가 여러 명 있어. 그때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뽑는 경우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하면 뭐 하면 돼? 전체 중에서 몇 명을 뽑는 경우의 수에서 뭐 남자들만 뽑는 경우의 수를 빼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자가 한 명이고 두 명이고 세 명이고 네 명이고 다 들어가는 거지. 알겠죠? 근데 적어도를 포함을 한다 그래서 무조건 여사건을 쓴다, 전체에서 뺀다라고 생각을 가지는 마. 무조건이란 거는 아니고 반대로 셌을 때 훨씬 빠를 때. 예를 들어서 그냥 세는데 한 개, 뭐 예를 들어서 여자가 5명이 있었어. 그래서 적어도 한 명의 여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를 찾으시오라고 했다면 그냥 센다면 여자가 한 명인 거, 두 명인 거, 세 명인 거, 네 명인 거, 5명인 거 다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근데 반대로 세면은 그냥 딱 하나만 세면 되잖아. 여자가 없는 거. 남자로만 이루어진 거. 근데 예를 들어서 여자가 한 3명밖에 없어. 한 5명 뽑는데 여자가 3명밖에 없어. 그때 적어도 2명을 여학생들 적어도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찾아보세요라고 했다 치자. 그럼 뭐 하면 돼? 여자를 2명 뽑는 거랑 3명 뽑는 걸 직접 세도 똑같고. 맞지? 적어도 2명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냥 세고 싶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 가지만 세면 되는데 6건으로 가면 어때? 전체도 세야 되고 여자가 없는 것도 세야 되고 여자가 한 명인 것도 세야 되고 세 가지나 세야 되지. 그게 불편하면은 이거는 굳이 6건을 안 써도 되는 거지. 뭔지 알겠죠?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모든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말을 포함을 하고 있나? 그거는 아닙니다. 해석하다 보니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로 해석되기도 하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적어도라는 말이 없었지만 풀다 보니 여사건으로 해석이 된다. 적어도를 포함하는 걸로 해석이 된다. 이런 문제들도 있음.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상, 이하 같은 거. 오케이, 여자를 2명 이상 뽑으시오. 이것도 똑같은 말이잖아, 사실. 근데 그 단어를 너희들이 자꾸 적어도만, 진짜 적어도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거는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예요. 여기까지 하면 사실 경우의 수 단어는 순열조합 말고 일반 경우의 수 단어는 이미 끝난 겁니다. 개념 설명은 끝났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센 같은 거, 마플 시너지 같은 거 풀고 있으면 바로 문제 풀러 갔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풀 줄 알지. 근데 특정 유형 몇 가지는 내가 설명해 줘야 돼 하면서 문제 풀면서 설명하는 유형들이 한 4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지금 설명할 건데 이거 지워도 되나? 자, 요거 이제 지우고 넘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할 유형 이 4가지는 전부 다 그냥 진짜 찐 그냥 딱 경우의 수다. 순열조합이랑 관련이 없는 그냥 경우의 수에서 나오는 독특한 유형들이다. 근데 경우의 수의 개념에 들어가는 요 3가지 있죠. 요 3가지는 이제 내가 순열조합 들어가면 설명을 안 할 거거든. 근데 일단 경우의 수라는 큰 내용 안에 큰 대단원 안에 순열이라고 하는 게 있고 조합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중에 혹시나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선택 과목으로 배울 사람들은 이 순열 안에 또 뭐 중복 순열이라던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던가 원순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 있는 거고 조합에도 막 중복 조합 같은 게 있고 막 이항 정리 같은 게 있거든. 걔네들 전부 다 뭘 따라가냐면 이 3가지 규칙은 다 따라간다. 경우에서 안에 있는 거라서.
알았죠? 그래서 고3이 되더라도 요 세 가지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 특히 여사건. 합이나 곱은 중학교 때부터 하던 거라서 잘 하는데 여사건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아마 설명 잘 안 하실 거야. 오케이? 3학년이 되더라도. 자, 이거 왜 안 지웠어? 이거 뭐야, 이거? 나오기 전에 뭐 했냐? 너냐? 어. 몰라, 뭐 이상한 거 얼룩져 있길래. 아, 누가 잘못 건드렸어? 누구야? 누가 드르륵을 했다고 나오기 전에? 누구야? 드르륵 한 거. 여기 딱 웃는 3명이랑 저 현겸이까지 해서 이 4명 중에 1명인데 현겸이는 아마 관전자인 것 같고. 찬주네? 자, 간다. 어쨌든 경우의 안에서 좀 독특한 유형 몇 가지 한번 다뤄봅시다. 첫 번째는 이거는 다들 아는 건데 약수의 개수 기억나죠? 그거 나오지? 좀 다르네.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를 세어보려고 할 때 어이 드르륵 어떤 수의 약수의 개수를 찾고 싶어? 그럼 그 수를 뭐에부터 해야 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어떤 n이라는 놈에 대한 약수를 찾고 싶었어.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했다. 그래서 지금 내가 a의 몇 승, b의 몇 승 할 건데 a는 a, b는 다 소수들이다. a의 m승, b의 m승으로 만약에 소인수분해가 됐다고 치자. a, b는 소수. 그러면 약수의 개수 몇 개? n 플러스 1 그렇지. 곱하기. n 플러스 1 그렇지. 이거는 다들 기억나죠? 왠지는 좀 이따 얘기 한 번 더 할게요. 자, 그런데 하나를 더 물어본다. 아파라. 약수의 총합 구하기. 혹시 요 수에 대한 약수의 총합 기억나는 사람? 손. 아무도 없는가? 자, 요거 꼭 기억해라. 원래는 A의 영승부터야. 대수 배운 사람들은 영승이 1인 거 아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1부터라고 할게요. 1부터 A의 거듭 제곱들을 열심히 더합니다. 어디까지? N승까지. 잘 보이냐? 나 지금 글씨 됐다 조그맣게 쓰고 있네. 그 다음에 B도 마찬가지. B의 영승부터 혹은 1부터 B의 거듭 제곱들을 열심히 더해요. 어디까지? B의 M승까지. 여기까지. 꼭 기억하세요. 자, 왠지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할게. 예를 들어서 그 소인수분해 했을 때 2의 2승, 3의 3승이 되는 수가 있었다고 치자. 얼마야? 너무 크다. 3승, 2승 바꾸자. 2의 3승, 3의 2승이 있는 걸로 있다고 치자. 72. 오케이? 자, 요 녀석들의 약수는 어때? 2도 3개를 가지고 있고 3도 2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수 자체가 얘의 약수는 2만, 3만 가질 수 있지. 5 같은 거, 7 같은 거 가지면 안 되지. 그리고 2를 최대 3개 가지는 것까지. 근데 어디서부터? 2를 안 가질 거야부터. 3만 가져도 약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개수를 생각할 때 이걸 하는 이유가 2를 안 가질 거예요. 영성은 1이다. 그냥 영성을 쓸게 지금은. 부터 2를 하나 가질 거예요. 2를 2개 가질 거예요. 2를 3개 가질 거예요.까지. 총 4가지 경우의 수. 그 다음에 3은 3 안 가질 거예요. 에서부터 3 하나 가질 거예요. 3 2개 가질 거예요.까지 해서 총 3가지 경우의 수. 2를 몇 개 가져갈래? 2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수 n 플러스 1개. 3을 몇 개 가져갈래? 역시 3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의 수도 n 플러스 1개. 그래서 약수의 개수는 n 플러스 1인 거고. 맞죠? 실제 약수들을 써보자.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2는 안 가지는 것 중에 3을 0개, 1개, 2개 가지는 거. 2를 하나 가지는 것 중에 3을 0개 가지는 거. 2를 하나 가지는 것 중에 3을 하나 가지는 거. 2를 하나 가지는 것 중에 3을 2개 가지는 거. 2를 2개 가질 거야. 3은 하나 가질 거야. 2를 2개 가질 거야. 3은 2개 가질 거야. 2를 3개 가질 때 3을 안 가질 거야. 2를 3개 가질 때 3을 1개 가질 거야. 2를 3개 가질 때 3을 2개 가질 거야. 까지. 이게 약수 12개지? 그것들을 싹 다 더해주세요잖아. 이걸 미쳤다고 다 더하겠니?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늘어놓은 걸 보니까 뭐 하고 싶게 생겼어? 위에 있는 녀석들은 2의 0승으로 묶고 싶게 생겼지. 그러면 뭐야? 3의 0승, 1승, 2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2의 1승으로 묶고 싶게 생겼지. 묶어주고 나니까 3의 0승, 1승, 2승. 그 다음에 아이고 더하기. 얘도 2의 2승에다가 3의 0승, 1승, 2승. 그 다음에 2의 3승에다가 3의 0승, 1승, 2승.
어이 팔 아파.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보니까 공통인수로 또 3의 0승 1승 2승을 가지고 있네. 그래서 묶어버리고 나면 묶이는 게 뭐예요? 남아있는 게 뭐예요? 얘는 2의 0승 남았고 두 번째는 2의 1승 남았고 2의 2승 남았고 2의 3승 남은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0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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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고 있었지만 이거는 대수 때 배우는 거고 저 0승 대신에 사실은 그냥 1. 알았죠? 그래서 1부터 2의 3승까지 1부터 3의 제곱까지 3의 거듭 제곱들을 다 더한 거랑 2의 거듭 제곱들을 다 더한 거를 곱해주시면 이게 약수의 종합이다. 자주 물어보니까 꼭 기억하세요. 약수의 종합 구하기. 알았지? 끝.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랑 비슷한 거. 지불 금액과 아니야. 지불 방법부터 하자. 지불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요것도 기억나나 모르겠다. 정리 잘 해두세요. 오케이, 오늘은 예시 문제를 거의 못 풀어주고 끝낼 겁니다. 2시간 동안 거의 개념 설명만 주고 장장하다 끝낼 거야. 순열조합에서 예시 몇 개 풀 거고. 알았죠? 그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 응. 지워도 돼, 이 밑에 거는 약수. 예. 아, 그러고 보니까 다인이는 나랑 대수했잖아. 영성 문제 기억나지? 갑자기 지수법칙 물어봐도 되지? 자, 갑니다. 아, 이거는 그래, 이거는 예시로 가자. 자, 일단 10,000원 한 장, 5,000원 두 장, 1,000원 세 장이 있어요. 오케이, 총 6장의 지폐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지불을 할 수 있는 1번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뭐게요? 범아? 무엇을? 곱하는 거 맞아. 다 곱해주면 돼. 뭐뭐뭐 곱할 거야. 그러면 1, 2, 3? 그럼 6? 아니죠. 까비. 자, 약수의 개수를 잘 생각해봐. 얘가 가지고 있는 A라는 소수가 N개를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낼 거야부터 N개 다 낼 거야까지 하다 보니까 N 플러스 1이지. 자, 여기서 그럼 답은 뭐예요? 1 더하기 1, 2 더하기 1, 3 더하기 1을 곱해야지. 그러니까 10,000원짜리가 한 장 있으면 안 낼 거야도 있고 낼 거야도 있잖아. 두 장이 있으면 안 낼 거야, 한 장 낼 거야, 두 장 낼 거야. 총 세 가지. 이거 가지고 있는 개수, 장수보다, 매수보다 하나 더 많은 가지수가 생기겠지.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그래서 방법에서는 마치 뭐처럼 그냥 약수의 개수처럼 구하시면 된다. 두 번째 지불 금액의 수는요. 지불 금액의 수는 뭘 말한 거냐면 그냥 말 그대로 얘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의 수. 근데 왜 이게 방법에서랑 다르냐면 5,000원짜리 두 장을 내는 10,000원과 10,000원짜리 한 장을 내는 10,000원은 똑같죠?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단위가 아니야. 중복되는 단위는 이라고 하죠. 낮은 단위의 화폐로 환전을 해서 환산? 환전? 환전, 환산. 환산 후 계산합니다. 오케이? 자, 뭔 개소리냐?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두 장 중복되잖아. 여기를 이제 우리는 중복된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1,000원짜리는 세 장밖에 없어. 5,000원 만들 수 있어. 바로 윗단위 만들 수 있어. 그럼 이 두 개는 중복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는 환전할 필요 없는데, 환산할 필요 없는데 여기는 환산해줘야 돼. 그럼 결국 뭐다? 전체 10,000원짜리는 이제 5,000원짜리 두 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총 몇 장? 4장이 됐고 1,000원짜리 3장이. 그래서 여기서는 답 뭐다? 5 곱하기 4가 됩니다. 알았나요? 보이냐? 뒤에 이 5 곱하기 4 쓴 거야. 서윤이 여기 안 보이지 지금? 내 손바닥 5 곱하기 4. 자,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똑같은데 이거는 문제에서 항상 나오는 약속이거든. 항상 문제마다 뭐 제일 마지막에 단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할 거야. 그것 때문에 항상 빼기 1을 할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 안 낼 거예요?는 빼야지. 알았음?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 하나가 추가됩니다. 여기도 이 5가지도 5천원짜리를 4장을 가지고 어떻게 낼래? 안 낼래? 1개 낼래? 2개 낼래? 3개 낼래? 4개 낼래까지 있는 거냐. 그죠? 그래서 안 낼 거야가 있죠. 안 낼 거야가 있죠. 그래서 그거 하나는 빼죠. 오케이? 그거 하나가 조금 다른 거. 약수의 개수랑은. 그 다음에 이제 지불 방법의 수, 지불 금액의 수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형도를 해야 되는데 요 수형도를 딱 설명을 하고 나면은 애들이 여기까지는 알겠어 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학교 기출문제에서 만나면 쌤 이거 꼭 이렇게 풀어야 돼요. 꼭 나오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수형도 노가다야. 노가다를 할 때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센다는 얘기지. 그 노가다를 할 때 그냥 막 세면 당연히 놓칠 수 있지. 빠뜨릴 수 있지. 중복되는 건 사실 잘 없는데 그 놓치는 걸 방지하려고 이렇게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노가다야.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한 문제에서 수용도가 나오면 있잖아. 선생님 이거 꼭 이렇게 푸는 방법밖에 없어요 라는 질문을 꼭 합니다. 누가? 잘하는 애들이 꼭. 1, 2등급 받는 애들이 꼭 그런 질문을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수용도는 기본적으로 노가다가 맞고 경우의 수라는 단원 자체가 순열조합이라는 단원 자체가 중학교 때는 노가다에서부터 출발했다. 알았지? 그래서 무조건 하나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셈. 알았음? 모의고사에서도 나오니까. 어쨌든 수용도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나무 숫자 쓰는 건데 나무까지 형태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래서 수용도 그러면서 하나하나 세워주는 거. 근데 언제 사용한지 생각을 해보자. 앞 사건의 결과라고 하면 뭔가 좀 중복되는 단어잖아. 사건도 시행의 결과인데, 그렇지? 시행의 결과라고 할게. 앞 시행의 결과에 따라 뒷 시행의 경우의 수라고 하죠. 경우의 수가 달라질 때. 그때 사용을 하는 게 바로 수형도입니다. 대표적인 예시 문제는 자신의 모자를 쓰지 않는 수험생들이 뭐 면접을 보러 가는데 면접을 할 때 수험표를 제출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갈 때 수험표를 하나씩 가져갑니다. 그때 임의로 아무거나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모든 수험생들이 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수험표를 가지고 가는 경우의 수는 약간 이런 문제. 뭐 우산을 들고 왔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때 우산을 가져가는데 한 명만 자신의 우산을 가져가고 나머지 4명은 다른 사람의 우산을 가져간다고 할 때 이런 거. 알았죠? 자신의 물건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모자라서 그냥 나도 모자 하거든. 어쨌든 요거 지금 한번 각자 풀어봅시다. 5명이 있어요. 5명 넘었다. 3명 있어요. A와 B와 C라는 3명이 있어. 모임에 모일 때 모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집에 돌아갈 때 자신의 모자가 아닌 다른 모든 사람 3명이 다 다른 사람의 모자를 쓰고 가는 경우의 수는 풀어보세요. 네, 그럼요. 쓰고 왔고 갈 때는 임의로 쓰고 가는데 다 다른 사람의 모자. 내가 근데 녹화를 언제부터 안 했어? 이거 녹화 안 했냐? 왜 23분밖에 안 찍혀 있어 내가? 거의 오늘 내가 쉬지 않고 수업하고 있지 않니? 근데 왜 23분밖에 안 찍혔어 영상이? 어디서부터 내가 설명 안 한 거지? 스트레스 받네. 오늘 교석생 없지? 준호야 미안해. 알아서 따라오도록. 몰라. 뭐 교석을 걔왜못 왔대 근데? 축구. 그래 축구 하는 게 잘못이지. 보러 간 거야? 하러 간 거야? 그럼 준호야 미안. 아이씨. 근데 보기나 하나? 안 볼 것 같다고? 아무튼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런 것들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다? 아까 내가 말했던 그 수영도를 써야 되는 그런 색칠하기 경우였어. 알았죠? 요거 조심해서 풀어주세요. 야, 언제부터 영상을 안 찍었을까? 아이고, 아멘.
언제부턴가 뒤집어진 거 아니야? 보세요 해놓고 영상 찍어놓고 가만히 있고 자 풀이해보자 하면서 영상 끄고 풀이하고 이런 거 아니야? 거꾸로? 아무튼 여기까지. 응? 응.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라는 단원에서 나오는 모든 이론들을 설명한 거야. 요 네 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네 가지가. 요것들은 꼭 기억해놔라. 근데 학교 시험에 지금 이번에 너희들 시험 범위가 좀 어떻게 보면 첫 해잖아. 그 개정 교육의 첫 해잖아. 경우의 수가 공통수학 1학기로 들어온 첫 해거든. 그래서 학교생들이 순열조합을 그렇게 많이 내실 수 있을지 없을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도형의 방정식 때도 시간이 없어서 막 좌표 평면에서 직선에서 끊고 원에서 끊고 하는 쌤들이 많았거든. 도형 이동까지 절대로 못 나갔었어. 근데 그때 당시는 학교 교과서가 그냥 수학이었지 수학 상수학 하가 구분이 된 교재가 아니었거든. 근데 너네 교과서는 어때? 공통수학이냐 공통수학 1이냐? 너네 교과서. 아 1이 붙어 있지. 그 경우에서 아니 행렬에서 끝나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교생들이 이걸 어떻게든 끝을 내려고 하실 것 같기는 한데 나도 모르겠다.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순열조합을 대충만 하시는 쌤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 첫 때라서. 쌤들도 속도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일단은 순열조합이나 뭐 행렬까지 다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요 파트 경우의 수에서는 많아봐야 한 2개. 막 3개, 4개씩 안 낼 거예요. 왜냐면 이거 다 내고 있기에는 문제수가 너무 아까워. 그래봐야 학교 시험에 23개, 24개 정도밖에 못 내는데 경우의 수 파트에서 막 4개 유형을 다 내고 있지는 않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한 2개 정도 다른 단원이랑 뒤에 있는 순열조합이랑 섞여도 애매해가지고 아마 한 2개? 적으면은 1개 정도? 보통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지. 색칠하는 거. 훨씬 그림 복잡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정도로 나오고 많은 거니까 우리는 어디로? 순열조합을 좀 더 자세하게 하러 갈 거다. 알았죠? 그때 아니다. 그건 2학년이구나. 순열조합에서 어쨌든 어려운 문제들 꽤 많이 있으니까 그것들은 좀 예시 문제를 다뤄보면서 갑시다. 알았죠? 아무튼 잠깐 쉬었다가 순열조합 하러 갈게요. 자 갑니다. 그래 찬주야. 숫자 네. 카드가 1, 2, 3, 4가 있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들어갔을 경우에서 몇 가지? 여기는 자 그때 4가 왜 4야? 4개 중 1개 고르기. 3개 중 1개 고르기. P든 C든. 맞죠? 하나 고르기만 했었잖아. 근데 원큐에 3개를 다 골라버리는 방법 없을까라는 그런 물음에서 시작한 게 순열과 조합이다. 그죠? 그래서 순열의 정의는 뭐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를 거예요. 그런 방법의 수 혹은 경우의 수. 다 순열이다. 맞죠?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고르는 그런 방법의 수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면 똑같죠? 근데 순열과 조합은 무슨 차이가 있다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3개의 분필이 있어. 자 2개를 골라보세요 라고 했을 때 범위가 2개를 고르는데 흰색 빨간색 고르는데 빨간색 흰색 고른 거랑 흰색 빨간색 고른 거를 서로 다른 2가지라고 생각하는 거랑 그냥 뽑은 결과만 봤을 때 흰색 빨간색이니까 하나로 보는 경우의 수 2개의 차이로 나뉜다. 맞죠? 즉 조합은 뭐다? 그 뽑는 순서는 생각하지 않는 녀석이 바로 조합이고요. 얘는 뽑을 때 이 순서까지 생각을 하는 녀석. 그걸 이제 순열과 조합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맞나요? 예. 그래서 일단 기호로는 순열은 n개 중에서 r개를 고른다. npr. 조합은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 ncr. 됐죠? 그때 npr부터 먼저 계산하는데 npr은 이미 당신들이 계산을 할 줄 알아. 맞죠? 아까 했던 거 뭐 다시 해보자. 숫자 1, 2, 3, 4 카드가 하나씩 있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를 고른다 라고 할 때 얘가 4, 3, 2였지. 맞죠? 어떻게 골라준 거야? 결국에는 4개 중에서 3개를 고른 거지. 근데 3개를 고를 때 어때? 처음 고른 거는 100의 자리, 두 번째 고른 건 10의 자리, 세 번째 고른 건 1의 자리.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1, 2, 3을 뽑은 거랑 2, 1, 3 뽑은 거랑 다르지. 123이냐, 213이냐. 그래서 뽑는 순서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4개 중에 3개를 고르고 있는 겁니다. 맞나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6개 중에 4개를 골라보자라고 하면은 이 상황이 펼쳐진다? 숫자가 1, 2, 3, 4, 5, 6, 6개가 있는데 4자릿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겠어? 6,
5, 4, 3. 1000의 자리,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지. 결론은 뭐다? 6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여가면서 4개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게 바로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MPR은 계산하는 방법이 뭐겠어?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다가 어디까지? N 빼기 R 플러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R, 개를 곱한다라는 게 중요하다. 물론 마지막을 얘기를 해보면은 N-R 플러스 1이라고 외울 수는 있지만 외워서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R, 개를 곱하고 있는 거다. 알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6P에 아까 했잖아. 예를 들어서 8P에 3이 있다. 그럼 뭐다? 8부터 시작해서 8 빼기 3 플러스 1까지 6까지 곱해야지가 아니라 8부터 시작해서 3개 곱해야지가 맞다고. 알았습니까? 네. 그래요. 오늘 그렇겠지. 자, 이게 일단 수열의 방법의 수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한다? 계산을 한다. 알았음? 응. 네. 자, 뭐? 조용히 해. 자, 그런데 하나 더 있다. 그건 좀 이따가 보고 수열에서 나오는 몇 가지 성질들을 먼저 하고 갑시다. NPN이 있고요. NP1이 있고요. NP0이 있어요. 찬주야, NPN의 의미가 뭘까? 저 정의를 이용해서 읽어봐. 서로 서로 다른 N개 N개 중에서 N개를 N개를 뽑는 경우의 수인데 그 뽑는 순서를 생각을 하는 거. 맞죠? 그리고 하나 더. 나는 뽑는데 순서를 생각한다라고도 하지만 실제 교과서에서는 뽑는데 순서를 생각한다라는 느낌보다는 뽑아서 나열한다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야? 결국 N개 중에 N개를 뽑아 나열하는 방법이 있는데 N개 중에 N개를 다 뽑을 거면 뽑는 것 자체가 의미 없지. 그냥 N개 자체를 늘어놓으면 되지. 그래서 한글로는 뭐라고도 하냐면 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도 부를 거예요. 알았음? 자, 그럼 어때? 얘는 N부터 시작해서 잠깐만 흰색으로 쓰자. N부터 시작해서 N-1을 해서 쭉쭉쭉 곱합니다. 몇 개를 곱하면 돼? N개를 곱하면 되겠네. 그럼 어디까지 곱하면 돼? N개니까 1까지 싹 다 곱하는 거겠지. 맞죠? N부터 1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곱한 거.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N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P1은 뭐야? 결국 한 개를 뽑는데 순서 있다 없다? 상관없죠? 그래서 NP1이나 NC1이나 똑같다. 다 얼마? N개. 그 다음에 얘는 N개 중에 0개를 뽑는 방법에서 얼마? 한 개. 그렇지. 뽑는 방법의 수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서 다시 위로 올라가면은 N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한다. 점점점점 중략을 해놓으면 중간중간에 누가 있는지 알아 몰라.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지. 더군다나 N과 R이 다 미지수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거든. 뭐 할 때? 새로운 공식을 만들 때 또는 NPR, P와 관련된 순열과 관련된 어떤 공식을 증명을 할 때 막 곱셈, 나눗셈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약분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명확한 녀석으로 바꿔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팩토리얼. 왜냐면 n보다 작은 자연수는 다 곱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거 다시 쓴다. n, n-1, n-2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어디까지? n-r 플러스 1까지 곱하고 있는 이 npr이라는 거는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명확하게 바꿔준다. 어디까지? 1까지 싹 다 곱하자. 그럼 이거보다 하나 더 작은 거 n-r, n-r-1 해서 어디까지? 1까지 싹 다 곱했어. 그럼 내 맘대로 갑자기 노란색을 곱하면 수식 자체가 달라졌지. 그럼 다시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겠지. 그 나눠주는 대상이 n-r부터 시작해서 1까지 다 곱하는 거 아니냐. 그럼 분자는 뭐야? n부터 1까지의 곱, n팩. 부문 n-r부터 1까지 싹 다 n-r팩. 그러면 명확하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순열을 계산하는 또 다른 방법의 수.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언제 사용을 하냐면 실제 계산을 하는데 쓰는 거는 아니고 새로운 공식을 어떤 공식을 증명하거나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요 두 번째 식이다. 그래서 뭐 P 어쩌고 저쩌고 막 섞여 있는 식을 다음 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라고 했는데 그 안에 C나 P가 있다. 그러면 순열들은 전부 다 저걸로 바꿔주세요. 학교 시험에 꽤나 자주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조합으로 잠깐 가보자. 조합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뽑는 방법의 수.
순열의 정의를 생각해봐.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순열을 다시 한번 써볼까? 순열이 뭐라고? 뽑고 나열합니다. 맞나요? 근데 뽑는 것만 생각하면 뭐야? 조합이잖아. 나열은 방금 했던 저 NPN M 팩토리얼일 거 아니야. 맞지? 고야. 고면은 뭐 해야 돼? 둘이 곱해줘야 되겠지. 맞냐? 아, 그러면 결국 조합의 경우의 수는 뭐다? 순열의 경우의 수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은 이제 NCR은 뭐겠네? 순열의 수, NPR에서. 나열의 방법수 몇 팩? 몇 팩? 몇 팩? N100 N 마이너스 뭘 나열하니? N개 중 R개를 뽑아 몇 개를 나열하니? 그 R개를 다 나열하는 거잖아. R팩이잖아. 쉽게야.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조합의 경우의 수는 계산하는 방법은 순열은 이렇게 쓰고 R팩으로 나누면 되고 증명할 때는 순열 부분은 이걸 쓰고 R팩으로 나누면 돼. 그걸 이제 공식처럼 만들어 놓은 거지. 뭐? N, N-1, 점점점점 해서 어디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분자는 R개를 곱한 다음 그 다음에 분모 몇 팩? R 팩토리얼로 나눕니다. 이게 계산하는 방법이고 조합을. 그 다음에 증명하는 데 사용되는 건 뭐다? 일단 순열 파트를 N팩 나누기 N-R팩으로 계산해 놓은 다음 앞에다가 뭐? R팩 하나 더 나눠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요게 뭐? 조합을 포함하는 어떤 식을 증명할 때 조합을 바꾸는 방식. 그럼 증명하시을 만나면 일단 순열은 전부 다 저거 쓰면 되고 조합은 전부 다 이거 쓰면 돼. 오케이? 쓰지도 않고 고민을 하면 안 돼. 여기까지 됐음? 그 다음 조합에서도 몇 가지 식이 나오죠. NCN, NC1, NC8. 자, NCN 얼마예요? N개 중에 N개를 뽑는 방법의 수? 하나. 그냥 몽땅 가져가면 끝나잖아. 또는 N팩 나누기 N팩. NCN이니까 R 대신에 N을 썼다 치면 NPN 나누기 N팩. 근데 NPN이 N팩이잖아. N팩분의 N팩이니까 1이지. 알았죠? 알았죠? 근데 그렇게 한다기보다 그냥 N개 중에 N개를 다 가져가. 순서 없으니까 다 가져가는 한 가지 방법이 있잖아. NC1은 N, NC0은 1.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순열과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해야 되나? 는 끝난 거예요.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짜집어서 만들어 가는 거야. 뭐 말 그대로 이제 제한 조건이라고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뭐 6명이 가족들이 일렬로 줄을 선다고 한다. 역 600. 근데 거기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뭐 예를 들어서 양 끝에 앉는다. 할머니를 먼저 앉힌다. 200. 그 다음에 나머지 4명 가운데다가 도로록 앉힌다. 400.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지. 오케이? 그 상황들을 풀기 위해서 뭔가 제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아닌데? 간다잉. 수련에서는 제한 조건들이 나옵니다. 제한 조건이라고 하죠. 자, 근데 방금 내가 뭘 예시를 들었냐면 할머니, 할아버지를 포함하여 또는 엄마, 아빠를 포함하여 6명의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을 일렬로 줄을 세울 건데 600. 근데 엄마, 아빠를 반드시 양 끝에 앉혀보세요 라고 하면 뭐야? 엄마, 아빠를 먼저 양 끝에 앉히면 되지. 200. 엄마, 아빠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00. 근데 그 가운데 4명이 옹기종기 들어간다 몇 팩? 4팩토리얼 맞죠? 그래서 2팩 곱하기 4팩이 답이란 말이야. 뭐 어떻게 했어? 제한 조건이 있으면 뭐 했어? 그 제한 조건이 있는 엄마 아빠부터 먼저 앉혔지. 그래서 위에서 설명하는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제한 조건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먼저 계산을 해줍니다. 제한 조건이 있는 놈들을 먼저 계산을 해요. 알았죠? 근데 먼저 계산하지 않는 특이한 제한 조건들이 있다. 그 녀석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녀석들은 언제도 저기 확률과 통계 배울 사람들은 거기서 나오는 순열들 또 이상한 순열들 또 배울 거거든. 막 중복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원순열 하면서 거기에서 또 나온다. 이웃하는 것이 있는 원순열. 이웃하지 않는 것이 있는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하면서. 알았죠? 어쨌든 이웃하는 것이 있으면 뭐 해야 돼? 먼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계산을 합니다. 대신에
이웃해야만 하는 대상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서 함께 나열해요. 먼저 나열하는 게 아니야. 알았죠? 나머지 제한 조건, 예를 들어서 뭐 홀수 번째 서세요. 양 끝에 서세요가 있었으면 걔네를 먼저 앉힌 게 맞는데 이웃하세요라고 하면은 묶어서 같이 나열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엄마가 이뻐. 엄마가 이뻐는 뭐야? 엄마가 있어. 아빠가 있어. 그 다음에 뭐 하려고 했지? 엄마, 그래. 할머니가 있고 할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 오케이? 딸. 이렇게 있다 치자. 근데 엄마 아빠는 반드시 이웃하고 싶대. 오케이? 그럼 뭐 한다? 묶어. 몇 명처럼 보이냐? 그래서 5팩. 근데 엄마 아빠는 지들끼리 자리 바꿀 수는 있죠. 몇 팩? 100. 그래서 답은 240.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먼저 나열했니? 아니요. 그냥 묶었을 뿐입니다. 함께 나열하고 있어요. 알았죠? 두 번째, 이웃하지 마세요. 이웃하지 마세요는 뭐야?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나머지를 제외한 이상한데?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합니다. 좀 이상하죠? 그 외 제한 조건들은 제한 조건이 있는 놈들을 먼저 나열하는 건데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조건이 있으면 걔네들을 빼고 나머지를 먼저 하는 거야. 걔들 나중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오히려. 어쨌든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들을 사이사이에 집어넣어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가 있어. 엄마 아빠는 절대로 이웃하지 않겠대. 어제 싸웠대. 그래서 떨어져 앉을 거야. 그럼 뭐 한다? 엄마 아빠를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나열합니다. 몇 팩? 4팩. 그럼 뭐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있다 치자. 그럼 이제 엄마 아빠는 잠깐 제외해놨었잖아. 그럼 그 엄마 아빠를 뭐 해주면 돼? 엄빠 뭐 해주면 돼? 사이사이에 공간 몇 개 있어? 5개의 공간에다가 엄마 아빠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골라주면 되는데 순열이죠. 왜? 처음 고른 자리는 엄마, 두 번째 자리는 아빠. 오케이? 답은 480. 뭐? 저 안 그랬어요. 아무튼 알겠죠? 이게 순열에서 나오는 정해져 있는 제한 조건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이웃하는 거랑 이웃하지 않는 걸 제외한 나머지 제한 조건들은 먼저 나열하는 게 맞습니다. 알았죠? 알았죠? 다음. 조합으로 가보자. 조합에서는 저런 특정 제한 조건들 이렇게 푸세요. 저렇게 푸세요. 정해져 있는 제한 조건들이 없다. 다 먼저 나열하면 된다. 또는 저희랑 섞거나. 알았니? 자, 근데 조합에서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 기억을 해둬야 되는 추가 공식들이 있다. 그게 뭐냐면 간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쉬워요. 오히려 너희들을 계산을 도와주는 녀석이다. NCR과 NCM-R은 동일하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5C4를 계산한다 치자. 어때? 5부터 시작해서 4개를 먼저 4, 3, 2 순열로 계산한다. 분모를 뭐예요? 4팩 4, 3, 2, 1 맞죠? 이렇게 계산해서 약분할 거 약분해서 답은 5라고 쓰는데 우리는 어차피 약분되는 것들이 많이 중복되거든. 그럼 이 녀석들을 그냥 1분의 5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야. 5C4는 5C 5-4 얼마? 5C 1과 동일하다. 그래서 5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언제 사용하겠어? 조합을 계산하는데 뒤에 게 뭐 할 때? 좀 클 때. 그때는 뭐 하면 된다? 7C의 2로 계산해서 21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알았죠? 뭐 증명해보세요라고 하면 증명도 졸라 쉬움. 증명해볼까? NCR이 뭐야? 증명을 하니까 이거 쓰면 되지. NCR의 정의가 뭐야? 앞에 거 팩토리얼 분자, 뒤에 거 팩토리얼 분모, 둘이 뺀 거 팩토리얼 분모. 오케이? 자, 그럼 NCR은 뭐예요? R팩 N-R팩 분의 N팩. 됐음? 근데 두 번째 NC의 N-R은 뭐야? 우변. 뒤에 거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둘이 빼면 R 팩토리얼. 분자 앞에 거 팩토리얼. 둘이 똑같잖아. 증명 끝. 증명이랄 것도 없죠? 그냥 확인 정도죠. 오케이? 자, 요것만 나오냐? 아니요. 하나 더 나옵니다. 근데 공통수학에서 나오는 이 공식은 사실 증명의 대상이지 뭔가 활용하는 느낌은 좀 아니기는 해. 잘 안 내. 거의 안 내.
근데 혹시 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해줄게요. 무슨 공식이 있냐면 조합들을 2개 더 할 거야. 그런데 하나의 조합으로 딱 끝나는 녀석이야. 오케이? 자, 언제 사용을 한다? 더하고자 하는 조합 2개가 앞에 게 똑같아야 돼. n-1, n-1. 뭐 6이면 6, 5면 5. 그리고 뒤에 건 어때? 하나 차이 납니다. 그러면은 합칠 수 있다. 어떻게 합쳐? 앞에 거는 하나 키워주면 되고 뒤에 거는 큰 거 따라가면 돼. 그래서 6C에 3 더하기 6C에 4 정도는 너무 심플해서 그냥 계산하겠지만 어떻게 하면 된다? 앞에 거 똑같고 뒤에 거 1 차이 나니까 앞에 거는 1 키워주고 뒤에 거는 큰 거 따라가면 돼. 그러면은 한 방에 계산해서 답이 나오는 거야. 알았니?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됐죠? 그럼 조합 끝. 순환 조합 다 나갔어요. 이걸 오케이.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 문제 쫙 풀다가 끝나는 겁니다. 알았죠? 오늘 이제 수업 중에 푸는 거는 경우의 수도 풀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경우의 수는 수업 중에 많이 다뤘었지. 예시 문제들을 내가 좀 써준 걸로. 그래서 기왕이면은 순열조합 위주로 한번 싹 풀어봅시다. 아셨죠? 순열조합이 몇 번부터냐 얘들아? 그래. 523번부터네. 좋지? 야 근데 폰으로 봐야 되냐? 아 태블릿이 아니었냐? 아 와이파이 때문에. 이게 뭐 이게 왜 들어있어? 자 어쨌든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책 문제를 가긴 갈 건데 우리 책 말고 딴 걸로 가자. 경우의 수 파트는 그냥 바로 이 교재로 바로 시작하면 좀 빡셀 것 같아서 마플 시너지로 가자. 훨씬이요. 블랙라벨보다 더 어려울걸요? 지금 내가 만든 교재는 귀엽다고요. 그러니까 뭐 고진이나 그런 거 풀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어? 아 그래도 어려운 문제들이 난이도가 더 어렵다고 해서 그거 하나만 끝낸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 블랙라벨 하나 푼다고 해서 잘못했잖아. 완벽해진 게 아니잖아. 블랙라벨로 부족하니까 뭐 일품도 풀고 뭐 고진이도 풀고 하는 거지. 자 어쨌든 갑니다. 하나씩 가자. 뭐야 지워도 돼? 자 그냥 말로만 풀 수 있는 이게 뭐야 이게? 그렇대요. C는 뭐게? permutation. 콤비네이션이냐? 콤비네이션일걸? 너 손 들어 이 새끼야. 콤비네이션 피자. 자 아무튼 피자라 파셈 갈게요. 자 거기 들어봐. 랄랄랄라. 자 거기 들어봐. 뭐가 등장했습니까? 학생 3명. 메뉴가 5개. 숫자가 몇 개 등장했습니까? 2개 등장했죠. 3 하나 등장했고 5 하나 등장했지. 맞죠? 그럼 여기서는 3개 중에 5개 고르기인지 5개 중 3개 고르기인지 잘 만들어 보세요.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은 너희들 중에 확통을 분명히 선택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많이 있을 거야. 이과 쪽으로 갈 거야 해도 이제는 있을 거야. 맞지? 왜? 어차피 수능과 무관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게 될 거거든 너희들은.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통계학과든 뭐든 이런 사람들은 확통도 좋고 왜? 그리고 뭐 기계공학과나 뭐 건축 갈 거야 하면은 거의 미적분을 하겠지. 근데 경우의 수는 알아두면 도움 많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진짜 좀 직업이나 나중에 할 전공과 섞게 되면은 둘 다 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을 거야. 오케이? 오케이? 수능과 무관하니까. 지금 2, 3학년들은 뭐 선택 과목 위주로 가겠지만은 너희들은 이제 좀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아마 확통하는 사람도 많을 거고 미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둘 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확통으로 가면은 3개 중 5개 고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찾아야 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무조건 큰 거 작은 거 고르는 게 아니야. 알았죠? 자, 이거는 3개 중 5개 고르기야. 5개 중 3개 고르기야.
5개 중 3개 고르기입니다. 왜? 메뉴가 5개 있고 학생들이 하나씩 고르니까. 맞죠? 근데 3개 중 5개 고르기가 있을 것 같냐? 학생들 3명 중 5개 고르기. 한 2명이 2개씩 모으는. 뭐 그런 경우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나중에는. 알았죠? 알았죠? 뭐 하는 거겠어? 뭐 좀 이 메뉴들은 좀 그렇지만 보통 학용품이 5개 있다고 쳤을 때 5개를 모두 학생들에게 나눠준다고 할 때 단 못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은 3개 중 5개 고르기야. 학생 3명을 5번 골라서 고를 때마다 학용품 하나씩 주는 거야. 그러면 5개 다 나눠주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나중에는 3개 중 5개 고르기가 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하세요.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메뉴 5개 중에서 3개 고르기가 맞다. 그런데 P야, C야. 단원이 P니까 P가 아니라 왜 P야? 아, 왜 P야? 첫 번째 고르면은 A라는 학생 거. 두 번째 고른 거는 B라는 학생 거. 이러면서 순서가 있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가겠지.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C와 P를 구분을 하는 것 중에 뭐 있냐면 학생들이 5명 있어. 그 중에서 반장 1명과 부반장 1명을 고른다. 응? 부반장 1명을 고른다. 1번, 2번, 대표 2명을 고른다. 자, 얘는 5P의 2. 얘는 5C의 2. 뭐 이건 당연히 구분하겠죠? 이런 걸로 나중에 순열조합을 구분한다. 알았지? 자, 이런 기본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는 아니고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뭐야? 요거 하나 해볼까? 자, 5개의 숫자 0, 1, 2, 3, 4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택해서 세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예요.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세요. 자, 2가지 문제를 풀어보자. 1번. 그냥 3가지 자연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에서 1번. 근데 그 중에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이 문제를 2번. 둘 다 한번 풀어볼래요? 얘들아, 1번 문제 가보자. 자, 3개를 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자, 꼭 3개를 먼저 선택해야 되냐? 아니죠. 고르면서 바로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자, 근데 세 자리 자연수라는 거에는 제한 조건이 하나 있다. 뭐? 100의 자리에 0을 넣지 마세요라는 제한 조건이 있잖아. 그럼 뭐야? 100의 자리에 제한 조건이 있으니까 100의 자리는 먼저 계산하면 되지. 뭐? 4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잖아. 맞죠? 4P1 또는 4C1. 그 다음에 남은 숫자 몇 개 있어? 뭐, 뭘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0 넣어도 되니까 4개 남아있지. 그 4개를 가지고 2개 순서 있게 뽑아주면 되잖아. 1번의 답은 이겁니다. 알았지요? 알았지요? 자, 그런데 2번을 위해서 설명 하나 하자. 지금처럼 나열해서 몇의 배수 만들기. 나열하여 n의, 이건 유형설입니다. 나열하여 해서 n의 배수. 자, 1번. 2의 배수 만들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열했는데 2의 배수다. 그러니까 뭐다? 그렇지. 맨 끝에 1의 자리라고 할게요. 1의 자리가 짝 쓰면 된다. 맞죠? 두 번째, 나열했는데 3의 배수가 됩니다. 4의 배수, 5의 배수, 9의 배수. 나열해서 9의 배수랑 세트죠. 뭐예요? 세 자리, 지금 이제 세 자리니까. 모든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들을 다 더해보죠. 그게 뭐다? 3의 배수면 돼. 얘는 모든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돼. 알았음? 예를 들어서 2, 3, 5, 4, 1 23,541 얘는 3의 배수입니다. 왜요? 다 더해주면 15잖아. 3의 배수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지. 됐음? 의 자리 숫자 이상이면 끝자리가 0이면 네. 네. 그럼요. 542의 배수잖아요. 오케이. 0도 포함이다. 이 짝수에는 0도 포함이야. 네? 0의 배수는 0이잖아. 됐죠? 0의 배수가 어딨냐, 이 자식아. 자, 아무튼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같은 문제, 이 문제 먼저 마무리 짓고 갈까? 자, 그럼 세 자리 수를 만들어서 4의 배수가 4의 배수 아직 안 했네. 아무튼 알겠죠?
그 다음에 얘도 9의 배수. 이거는 9의 배수가 아니야. 아니겠죠? 더하면 15니까. 3의 배수는 맞지만 9의 배수는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야 4다. 이거는 뭐다? 9의 배수입니다. 왜요? 다 더해주면은 18이거든. 알았음? 알았음? 2, 3, 5, 4, 4를 더해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 좀 전혀 다른 거. 4의 배수 만들기. 4의 배수는 3의 배수, 9의 배수는 각 자리들을 하나하나를 다 그냥 숫자. 얘는 2고 3이고 5고 4고 4야. 근데 4의 배수는 조금 다른 게 쭉 늘어나져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두 자리만 볼 건데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이거 자체를 하나의 수로 바라본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44로 바라본다는 얘기야. 알았지? 자, 요걸 딱 보면은 뭐다? 얘가 뭐다? 통째로 4의 배수면 돼. 그리고 00도 포함. 알았음? 그러면 4의 배수입니다. 이거 마지막 두 자리가 뭐야? 4, 4니까 가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23,500, 뭐 3, 7, 1, 0, 2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10의 자리, 1의 자리만 딱 봤을 때 예를 들어서 10이다. 그럼 뭐다? 4의 배수 맞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5의 배수는 너무 쉽죠? 5의 배수는 뭐만 보면 돼? 1의 자리 숫자만 보면 되는 거 알죠? 그래서 1의 자리 수가 0 또는 5면 되죠. 끝. 그럼 어쨌든 지금은 뭐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1의 자리, 10의 자리 여기 있는 두 수만 딱 봤을 때 뭐가 되도록 4의 배수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가자. 뭐 0사. 중복 사용 가능하냐? 아니네. 0사. 그럼 이 앞에 뭐 들어가는지 고민하고. 그 다음에 뭐 있지? 1, 2. 그 다음에 뭐 있지? 2빵. 그 다음에 2, 4. 맞죠? 그 다음에 뭐 있지? 3, 2. 그 다음 뭐 있지? 4빵까지 있겠네. 그럼 이 앞에 것들만 고민하시면. 이게 다냐 근데? 이게 다네? 알았죠? 예, 끝. 얼마야 그래서?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두 가지. 여기는 세 가지. 됐죠? 답은 15, 2번. 오케이. 왜? 반대구나. 자, 아무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4번 뭐야? 아까 얘기했던 그거. 가볼까? BRAZIL. 브라질.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그때 BAL 이웃하세요. 그럼 뭐 하면 돼? 이웃해야 되는 대상 BAL은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야? R, G, I 남은 거지. 자, 몇 개처럼 보여 얘들아? 4개처럼 보이죠? 합백. 그런데 BAL, 지들끼리 잘 바꿀 수는 있죠? 됐음? 그래서 24 곱하기 6, 답은 144. 알았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쉽죠? 이웃하세요는. 자, 이번에는 이웃하지 마세요를 한번 가볼까? 자, 이번에 이거 가보자. 남자 3명, 여자 5명. 그런데 남자들끼리는 이웃하지 마세요. 그럼 뭐야? 여자들만 먼저 일렬로 앉혀준다. 맞지? 오케이? 이웃하지 마세요는 걔를 잠깐 빼놔야 되거든. 그래서 일렬로 나열해보자. 몇 팩? 5팩. 근데 남자들 어디 있어? 밖에 따로 있었지. 쟤네들이 지들끼리 뭐 한다? 사이사이의 공간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6개의 공간에 3개를 골라주는데 그렇지. P죠. 오케이? 왜 P? 첫 번째 자리는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자리는 두 번째 남자 또는 나열한다도 좋고. 어쨌든 넣어야 되는 대상들이 다 다르거든. 알았니? 자, 근데 여기서 살짝 페이크 문제를 준다. 예를 들어서 알파벳으로 하기는 힘들다. 2, 3, 4, 1, 1, 1. 자,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 거다. 근데 1들은 서로 이웃하지 마세요가 있다고 치자.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해? 먼저 2, 3, 4만 나열해준다. 맞지? 몇 팩? 3팩. 자,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에 이제 1들 들어가면 되지. 맞죠?
사이사이에 공간 몇 개? 4개에다가 1들 넣을 거야. 3개를. 자, C야, B야. 여기서는 C죠. 이런 형태의 문제들도 있다. 알았지? 왜 C야? 이번에는 다 똑같으니까. 첫 번째 골라도 1이고 세 번째 골라도 1이니까. 알았어? 넣는 대상들이 다 똑같으니까. 그때는 또 C. 이런 식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장난을 치기 시작하겠지. 알았지요? 그 다음 이제는 이웃하세요 마세요를 섞어볼 건데, 자, 이거 모의고사지? 아, 마음에 안 들어. 이거 하자. 자, 1556번 지금 화면에 내가 띄워놓은 문제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8P의 4를 쓴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 8P의 4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거기서 빼고 있었지. 그래서 빼기로 했구나. 뭘 뺄 건데? 이웃하는 거. 자, 2명만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할 건데? 3명만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할 거고? 4명이 다 이웃하는 거 어떻게 할 거야? 둘둘 이웃하는 것도 있어. 다 뺄 거야? 너무 많지 않을까? 여사건을 쓰는 데는 더 간편하게 하려고. 근데 너무 많이 계산하잖아. 자, 그리고 두 번째. 요런 문제 때문에 내가 항상 해주는 얘기가, 순열조합은 배운 유형들은 꼭 그 방법을 따라가 주세요. 여기 뭐가 보여? 누가 봐도 이웃하지 마세요가 있지 않아? 그러면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들은 잠깐 빼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왜 갑자기 여기서는 8개 중에 4개를 고르기 시작하니? 그지 않아? 우리 항상 나열시켰잖아. 근데 왜 여기서는 갑자기 고르고 있어? 이웃하지 않게 고르는 방법이 있니? 없어요. 나열해야지.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요걸 따라가야지 그냥 느낌 따라가면 안 돼. 여기서 제일 많이 질문한다. 그러면 일단 늘어놓은 상태가 뭔지 한번 생각해봐. A, B, C, D 같은 거. 나머지는 뭐야? 비의자들 아니야? 그지? 그래서 결국은 비의자 4개와 A, B, C, D가 앉는 의자, 쥐들이 의자를 들고 들어가서 앉으면 되지. 를 나열할 건데 얘네들이 이웃하지 마세요야. 그러면 먼저 뭐 하면 돼? 얘네들끼리 나열하면 됩니다. 비의자 4개 나열하기. 방법에서 몇? 방법에서 몇? 1. 왜 4팩토리얼이 아니죠? 자, 4팩토리얼. 내가 이거 사실 아까 강조했었어야 되는데 이 문제 보고 강조하려고. 우리 NPR이나 NCR의 정의가 뭐였어? 서로 다른 n개 중. 여기에 예시에 NP, N이 있었고 그거 N팩이라고 썼지. 팩토리얼도 서로 다른 n개여야지. 서로 다른 것들을 일렬로 나열하고 있었다면 N팩이 맞아. 저 4개가 다 다르냐? 다 똑같잖아. 그죠? 그래서 1입니다. 어떻게 자리 바꿔도 우리는 구분 못해. 서로 똑같은 의자거든. 알았죠? 같다라는 의자는 말이 없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얘네들이 들어갈 자리들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5개의 빈자리에 4개의 자리를 고르자. 순열로. 끝. 답은 120. 알았음요? 요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러니까 배운 유형, 이웃하세요 마세요는 꼭 그 유형을 따라가 주세요. 알았죠? 오케이? 제일 많이 틀려오는 것 중 하나다. 이제는 안 틀릴 거야. 시험에 임박하면 몇 명 질문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낼 거다. 알았지? 그거를 조금씩 더 응용하는 게 이제 막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난리 나요. 어쨌든 이때도 뭐 하면 돼? 여자들만 이웃하지 말라잖아. 근데 여자 남자 합해서 5명이거든. 그럼 비의자 하나, 남자들 3명. 총 4개를 일렬로 나열합니다. 비의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4팩 하면 되지. 맞죠? 남, 빈. 오케이? 4팩.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공간 5개 중에 여자들이 들어갈 자리 2개 골라주면 돼. 그럼 4팩 곱하기 5P의 2. 그게 답이겠지. 알았어요? 알았어요? 얼마야? 480인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알았죠? 그러면 이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섞어봐야 뭐 어차피 똑같지.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일렬로 나란다고 치자. 근데 D, E, F는 이웃하지 않고요. B, C는 이웃하래요. 그럼 뭐야? D, E, F는 이웃하지 말아야 되니까 잠깐 빼놓고 그 다음에 B, C는 이웃해야 되니까
B, C, 그 다음 뭐 있냐, 하나 더? 아, A. 얘네들을 나열할 때 얘들을 묶어 놓으면 되지. 몇 팩? 2팩. 근데 B, C 자리 바꿀 수 있지. 몇 팩? 또 2팩. 그 다음에 얘네들 자리 집어넣어야 되지. 하나, 둘, 세 개의 자리에다가 세 개를 다 골라 넣으면 되지. 알았나요? 답은 24개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짜집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가 배운 것들. 거기다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저게 문자열 1, 2, 3, 4, 5, A, B, C, D, E, F가 아니라 0, 1, 2, 3, 4, 5, 6. 근데 뭐 2, 3은 이웃하고 뭐 짝수는 이웃하고 6자리 숫자라서 제일 높은 자리는 뭐 못 들어가고 근데 5의 배수라서 1의 자리 무조건 5 넣어야 되고 막 이런 장난들 치기 시작하겠지. 오케이? 짜집는 것밖에 없습니다. 알았죠?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다, 이웃한다는 먼저 계산하든지 먼저가 아니지. 나중에 계산하든지 함께 계산하든지 하고 그 외 제한 조건들은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숨차. 알았죠? 그런 식으로 풀리는 순열들.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조합으로 넘어가면은 그리고 순열도 이런 거 있다. 적어도 여사건. 알았죠? 전체에서 빼기 이런 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세요. 그럼 뭐야? 양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걸 계산해서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알았지? 저 뭐야? 헝가리야? 어쨌든 쭉 간다. 이것도 봐. 막. 이제 또 여기서도 아까 그 문제에서도 적어도 섞기 시작하고 막 짜증잖아. 자, 조합으로 가보자. 그럼 조합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 증명 문제가 처음에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자,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시키고 싶은 증명이 바로 이거야. 아까 그 공식이지. 이거 기억나?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 그거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거는 내가 바로 보여줄게요. 요거는 꼭 빈칸 출연형 느낌보다는 서술형처럼 꼭 답해주세요. 기억을 해주세요. 알았죠? 자, n-1c의 r-1 n-1c의 r2 ncr이 됨을 증명을 해보자. 자, 증명을 하란다. 조합을 가지고. 맞지? 그러면 일단 뭐부터 시작? 증명할 때 필요했던 공식 기억나? 팩토리얼 곱하기 팩토리얼 분의 팩토리얼. 맞죠? 그러면 조합들은 전부 다 그걸로 바꿔줘야 돼. 일단 뒤에 거 팩토리얼. 둘이 뺀 거 MSR. 팩토리얼. 앞에 거 MSL. 팩토리얼에다가 더한다. 두 번째 거. 뒤에 거 팩토리얼. R팩. 둘이 빼면 N-R-1 팩토리얼. 앞에 거 팩토리얼. 를 증명을 해. 이제 분수끼리 더하겠지. 그래서 덧셈을 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뭐야? 이거죠. 이걸 만들면 돼. 알았니? 응이. 두 번째 거예요. 예. R가 분모요. 예. R 팩토리얼 곱하기 n 마이너스 R 플러스 1 팩토리얼 아니에요? 지랄. 여기서 이걸 뺀다고요. 이 마이너스 그대로 있잖아요. 아씨. 됐냐? 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해볼까? 찬주야. 3분의 1 더하기 5분의 1 어떻게 해서 더하니? 미쳤나봐. 저 뭐하냐? 통분을 하죠. 통분을 하는 제일 단순한 방식이 뭐야? 그렇지. 그런데 자 여기서 만약에 이게 6이었다 치자. 어떻게 통분하니? 그냥 곱하니? 뭘로 가니? 6으로 가자. 최소 공배수로 가잖아. 겹치는 거는 그대로 두고 얘가 없는 2만 곱해주면 되잖아. 맞지? 이게 통분이지. 자 가본다. 자 비슷하게 생긴 거 얘랑 얘랑 비교해보자. 어때? 뭐가 더 하나 많이 곱해져 있어? 앞에 거야 뒤에 거야? 뒤에 게 뭐 하나 더 곱해져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R 곱하면 됩니다. 알았나요? 두 번째 비슷하게 생긴 거. 얘랑 얘 비슷하게 생겼죠? 뭐가 더 많이 곱해져 있니? 앞에 거야 뒤에 거야? 앞에 게 크니까 앞에 게 많이 곱해져 있지. 뭐 하나 더? n-r. 그럼 여기다 n-r 곱하면 이것도 n-r 팩이 되는 거야. 맞냐? 이렇게 통분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을 증명하세요를 제일 많이 질문하는 첫 번째 이유. 일단 팩분의 팩 안 쓰는 거. 그거는 좀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분수 더하기 분수인데 통분을 할 때 있잖아. 얘가 큰 건지 얘가 큰 건지 구분 잘 못하는 거. 이게 팩토리얼의 의미를 사실 생각을 하면 쉬운데 그냥 식으로만 뚱하게 쳐다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 어쨌든 그거 조심하셈. 그러면 통분 됐죠? 분모 뭐예요? R팩
곱하기 n-r팩. 됐니? 그럼 분자는 그냥 한번 써보자. 얘는 여전히 r 곱하기 n-1팩이고요. 두 번째 거는 뭐야? n-r 곱하기 n-1팩입니다. 맞나요? 자, 분자에 뭐가 보여, 얘들아? 공통인수 n-1팩 보여? 그럼 n-1팩으로 묶었다. 그럼 남은 것만 써보자. 뭐야? r 더하기 n-r. 맞니? 어때? n 곱하기 n-1팩 남았지. 그럼 분자 뭐예요? n팩이죠.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공식이 나왔잖아. 이렇게 지금 끝이야. 그 과정을 빈칸으로 다 때려넣고 있는 거다. 알았죠? 요거 지금 당장 이걸 왜 못해? 아닙니다. 어려워요. 요거는 질문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지금 저거를 빈칸 추론형으로 퉁치지 말고 지금처럼 꼭 한 번은 직접 해봐라. 집에 가서. 알았지? 일단 조합에서 하고 싶었던 첫 번째는 이거. 증명. P에서도 똑같다. 근데 P는 너무 쉬워서 조합으로 일부러 연습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엔 이제 아까처럼 요런 활용형들이 나오는데 조합도 사실 설명해야 되는 유형들 꽤 있는데 아마 오늘 숙제 내다 보면은 조합은 많은 유형을 다루고 있지는 않을 거야 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모르지. 자, 나머지 조합에 대한 유형들은 숙제풀이 하면서 자세하게 다룹시다. 알았죠? 자, 어쨌든 오늘 배운 거 잘들 기억해라. 순열은 딱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조합은 어차피 너희들이 짜집어 나가는 거라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숙제풀이 하면서 문제 하나하나 질문이 좀 나올 건데 근데 뭐 방금도 얘기했지만 설명해야 되는 유형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에 좀 많이 있기는 해. 근데 그거는 먼저 고민을 해보고 나서 가는 걸로 일단 숙제는 무시하고 낼게요. 알았죠? 자, 그리고 오늘 숙제가 순열조합 단원이 다 나가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번호로 적당하게 그냥 반 정도에서 끊을 거니까 그거 잘 보고 카톡 잘 보고 숙제해 오세요. 알았죠? 네, 잘 가요.